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한 클래스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 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2부를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저희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계속해서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저희 유로스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릴 텐데요.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2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작게 뜨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왕 유로스타라고 치신 다음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중요한 건 방송 중에만 톡방 열어놓고 있고 방송이 끝나면 비밀번호 걸어놓기 때문에 입장하실 수가 없습니다. 방송이 끝난 다음에 전화 오셔서 가끔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방송 중에만 톡방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오늘 들어오시지 못하면 다음 방송 때나 입장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6월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오늘 들어오셔야지만 첫째 주 또 전문가님과 함께 호흡을 좀 맞춰 나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루빨리 좀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좀 같이 함께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5월 달 수익률이 무려 거의 280%가 넘는 수익률을 올리셨습니다. 한 종목으로만 일단은 저희 한일사료 같은 거 말을 해드리자면 460%가 넘는 수익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노터스는 5월 달 120%가 넘는 수익을 내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믿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톡방 들어오시면은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톡방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고 유로스타 전문가님 도움을 좀 받아 가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길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저희 한번 2부에서도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전략 잡아보는 시간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1부에서 하지 못했던 상담부터 차례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네, 대한광통신입니다. 매수가 4,600원이고요. 비중은 35% 갖고 계시네요. 이 종목 오늘 종가 상황부터 보고 연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대한광통신 0.40% 하락을 가져갔고요. 오늘 2,490원 선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루 움직임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2,470원에서 2,505원까지 일단은 갔었다가 다시 한번 좀 등락을 반복을 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큰 움직임은 있지 않았고요. 오늘 0.40%대 소폭의 하락만을 가져가면서 일단 2,400원대 마무리가 됐습니다. 비중도 꽤 있으시고 일단 손실을 보고 계셔서 걱정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대한광통신 한번 전략을 잡고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전문가님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종목을 일단 4,600원이면 거의 꽤 오래 들고 계셨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보니까 지금 이제 주봉으로 봐야 될 정도인데 4,000원대면 거의 2년 전에 일단 보유했었던 것 같아요, 시장단이. 그리고 비중도 35%로 봐서는 아마도 2020년 9월 달에 일단 물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려오면서 비중을 일단 빨리 탈출하려고 아마도 시청자님께서 빨리 탈출하려고 급하게 일단 추가 진입을 했던 게 여기까지 끌려온 원인이 아닐까 일단 짧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일단 톡방에서 만나면 사연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시청자님이 너무 서둘렀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장기적으로 일단 본다면 우선 장기적 라인이 일단 무너졌죠. 이때 그쵸 보시죠 여기 시청자님 이때 보시면
일단 무너지면은 차라리 그냥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손절하는 게 가장 좋고 여기가 4,600원이니까 요쯤 되네요. 예, 여기가 2020년 6월 달 정도래. 예. 이때 보시면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면 이제 5천 얼마 찍고 일단 무너졌거든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때가 2월 달인데 2월 달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한번 회복을 못 하고 있죠, 시장자님.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차라리 빨리 좀 던져줬으면 좋았을 텐데 좀 추가를 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계속 이거보다 더 높은 어떻게 보면 시청자님 처음에 4,600원 물린 게 아니고 그보다 제가 봐도 더 비싼 가격에 물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을 추가시켜서 현재 35%나 비중 들어간 것 같아요. 좀 아픈 종목인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종목이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영업적인 이익면만 봤을 때도 계속해서 적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이런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상황이 좀 있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면은 이제 봤더니 이제 수급적인 면도 한 번씩 들어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다행인 건 수급이 들어온다는 게 다행이에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보시면 파란 선과 빨간 선을 또 돌파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상황적으로는 이 종목이 만약에 이제 정상적으로 영업이익도 괜찮고 또 그렇다면 상관이 없을 텐데 지금 이제 5G 관련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시청자님께서 좀 납득이 안 갈 수 있겠지만 현재는 올라가더라도 2,700원대에 한번 저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항대에서 조금 만약에 저항을 준다면 5%라도 비중을 줄이세요 일단. 그래서 5% 비중 줄이시고 나머지 계속 가져가세요. 그래서 만약에 자 일단 드리고 싶은 말은 자 올라가서 만약 2,700원이나 2,800원대 저항 주면 5% 줄이고 다시 내려서 5%를 담아줍니다. 여기까지 설명 들어갔죠? 자 그다음 다시 또 올라가죠? 또 5% 비중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2번 정도 하면은 비중을 10% 정도 줄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비중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단가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시청자님은 아마도 이걸 한 4번 정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일단 거의 그 처음에는 손실인 것 같지만 2번 정도 하면 평균 단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계약수는 똑같이 그대로 됐을 거고 이렇게 가면 이제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시청자님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여기서 물량을 더 추가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줄인 다음에 다시 담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지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그냥 소위 말하는 물타기라든가 이런 걸 하시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고 비중을 줄여서 비율인 만큼 담아주는 게 좀 현명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만약 이제 그게 되신다면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단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차트의 그림이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항 줄 수 있는 자리가 2,700원에서 2,8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라도 이제 2,800원을 돌파된다면 적어도 3,700원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3,700원까지 쉽게 가려면 여기 보시면 보이죠? 이렇게 영업적인 이익면이 좀 좋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 좀 수월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까지 가려면 어떤 이슈라든가 뭔가 좀 좋은 호재 아니면 뭐 계약을 체결했다, 뭐 MOU를 체결했다, 뭐 이런 호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호재를 좀 계속해서 눈여겨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기술적인 반등으로서는 사실상 3,600원도 그다지 지금 당장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장기적으로 일단 채비를 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요? 가격을 최대한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렇죠? 아까 그래서 일단 올라가면 비중 줄이고 내려오면 비중 담고 줄인 만큼 그렇게만 하시면서 중장기적으로 딱 보셔야 될 거예요. 당분간 쉽게 나오지 못할 수 있다. 다만 그렇게 한다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다면 가능성은 높아지겠다. 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한광통신 저희 첫 번째로 살펴보셨습니다. 우리 주초왕 되기님께서 또 남겨주신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저항 줄 때 비중을 좀 줄이고 지속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일단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일단은 올라갔을 경우에는 비중을 줄이고 일단은 내려갔을 경우에는 다시 줄인 만큼 추가 매수를 하셔서 일단은 더 가져가 봐라라고 또 잡아주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종목으로 한번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매수가 89,400원이고요. 비중은 8% 담고 계십니다. 이 종목도 역시 오늘 마무리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현대미포조선은 오늘 전일과 동일하게 마감이 된 모습이네요. 보합권에서 83,800원 선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종목도 일단 오늘 하루 흐름 이어서 보도록 할까요?
네, 현대미포조선은 오늘 83,000원대에서 84,200원대까지 잠시 상승을 가져갔었기도 했고요. 일단은 횡보를 하다가 전일과 동일하게 마감이 되는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83,800원 선 동일하게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 네, 일단은 매수를 하신 지 딱 1년이 됐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지난번에 원금이 왔을 때 일단은 놓치셨다라고 하셨는데 한번 봐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이제 1년이 됐는데 이제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삼성전자를 보시면 상당히 일단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1년이 됐으니까 이걸 한번 코스피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코스피 차트는 현재 보시면 올 초 1월 달부터 급격히 하락이 나왔죠. 그렇죠? 근데도 일단 이 종목이 얼마나 좋은 종목이냐. 자, 일단 1월 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달부터 급격한 하락이 나왔지만 1월 달에 최고 고점을 돌파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코스피보다 많이 빠지거나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일단. 그래서 일단 버티는데 크게 이제 두려움은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이제 다만 이제 이 종목은 보시면 박스권이 일단 현재 67,000원에서 65,000원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좋으냐면 자, 일단 이 종목을 잠시만요. 네. 이 종목을 일단 어떻게 보면 좋으냐면 시가총액이 일단 3조 3천억 대니까 이 종목이 과연 지금 어떤 상황이냐. 지금 보시면 이제 지난해에 보시면 2020년도에 영업 적자를 일단 발생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2년도에 상당히 조금 이제 좀 뭔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올해까지는 일단 어떻게 보면 이게 영업적인 이익이 없던 것들이 반영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도 그렇게 견조하게 흐름이 좋다는 건 앞으로 일단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는 더 내려온다면 차라리 조금 더 담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65,000원 근처에서. 근데 지금 이제 담을 수가 없고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다만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저기 뭐죠? 온다면 미리 이런 정보가 이제 89,000원 또 올 거예요. 그래서 89,000원에는 또 저항을 줄 수도 있고 돌파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은 조금만 욕심을 좀 줄여놓자. 그래서 비중 8%면 비중 4% 정도만 좀 본절가에 좀 걸어놓는다면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 종목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좀 시간이 지난다면 10만 원까지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어차피 이 종목이 엄청나게 대박으로 갈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10만 원대까지도 기대할 수 있어요. 다만 눌림에서 일단 계속 사고 올라가면 정리하고 눌리면서 사고 올라가면 줄이고 이렇게 일단 방법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엄청나게 뭐 몇백 프로 수익 나는 종목은 아닐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는 계속해서 최적화된 가격을 가지고 가자. 예를 들면 8만 9천원 비중을 줄였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려왔을 때 6만 원에 6만 6천원에 매수했어요. 그럼 벌써 가격이 9만 원에서 6만 원이니까 거의 한 7만 원대나 7만 5천 원대로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일단 가격을 계속해서 최저가로 싸게 가져가자는 거죠. 그렇게 가져가신다면 상당히 나중에라도 장기적으로 일단 이 종목을 울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현대미포조선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일단 참고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상담을 진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이쪽 QR코드 읽고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고민,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 하나씩 차례대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톡방에서 종목에 대한 신호 그리고 시황에 대한 이야기, 뭐 선물 교육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 톡방에서만 이야기가 나눠지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야지만 내일장부터 바로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KT 알파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13,100원에 진입을 하셨고 비중은 12% 담고 계십니다. 이 종목도 오늘 마무리 상황 한번 보고 연결을 해드릴게요. 네, KT 알파는 0.80% 하락을 가져갔고요. 네, 6,21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네, 이 종목도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네, 추가 매수를 해도 되냐라고도 물어보셨다고 하는데 KT알파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시즌이 올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이제 버티셨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보니까 뭐 쿠팡 관련주라든가 영상 콘텐츠 이렇게 일단 가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시청자님께서는 방법이 없으실 거예요. 추가 매수밖에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거의 13,000원인데 6,000원까지 왔으니까 지금은 이제 시즌이 왔다라고 일단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종목이 시청자님이 아마 13,000원이 여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위에서 물려서 한번 추가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13,000원대에서 이렇게 많이 흔들었는데 여기서 어, 좀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무너질 게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계속 신경을 쓰면은 추가하는 게 맞고 그냥 신경 안 쓰고 방치한다면 방치하는 게 좀 더 편할 수 있어요. 근데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종목이 최소한 뭐 상패는 안 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추가를 일단 해준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000원 정도니까 근데 추가를 하게 되면 이제 어설프게 추가를 하면 안 되고 비중을 지금 10% 정도 담아야 되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 비중을 10%를 다른 종목에 투자할 건지 이 종목에 투자할 건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청자면 이제 이게 물려 있으니까 이 종목만 생각할 거라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종목을 대처할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해서 그 종목에 10%를 투자하는 건 어떻겠느냐. 두 번째 제안인 거죠. 이 종목에 추가해도 상관없지만 그래서 만약에 빨리 가는 종목에서 만약에 그 종목이 한 만약에 20% 정도 수익을 내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종목을 익절해주고 나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20% 정도 수익 난 걸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두 번, 세 번 정도 하다 보면 좀 상세가 되면서 좀 심리적으로 일단 계산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좀 부담이 줄어드는 이런 방식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네. 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종목을 정말로 이 종목에서 수익을 내고 싶거나 본드 탈출하고 싶다면 또 추가를 해야 되는 게 또 맞을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거보다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종목은 제가 만약에 간다면 13,000원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간다면 9,800원에서 12,000원, 죄송합니다. 11,000원대까지 한번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면서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8,000원대 한번 저항 그리고 11,000원대의 저항 이 두 자리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추가했다면 아마 11,000원대면 거의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염두를 할 때 내가 얼마큼 비중을 추가했을 때 10,000원대까지 맞춰줄 수 있느냐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일단 10,000원대 정도면 탈출하거나 약간 수익도 낼 수 있겠다라고 보십니다. 다만 시간은 이게 보시면 이게 빨간 선과 파란 선 딱 붙어 있죠. 조만간 이제 6,800원, 6,900원 넘어가면서 아마도 여기서 골드크로스 내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타이밍이 올 것 같다. 다만 최소한 좀 좋은 공시가 있는 날도 미리 조금 염두를 해두면서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네. 네, KT 알파 또 봐주셨는데요. 일단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시청자분께서 또 다시 한번 남겨주신 거 보니까 너무 초반에 좀 매수를 하셨다. 추가 매수를 한번 들어가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9,800원에서 11,000원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셨고요. 일단 추가 매수 라인도 정해주셨으니까 한번 잘 참고를 해주신 다음에 10,000원대 이때 다시 한번 익절을 하고 나오셔라라고 봐주셨습니다. 평균 단가 낮춘 후에 그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으로 쭉쭉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HLB 생명과학입니다. 매수가 15,500원이고요. 비중은 8% 담고 계시네요. 이 종목도 한번 마감 상황 보도록 할게요. 네, HLB 생명과학 2.88% 오늘 하락을 좀 가져갔습니다. 15,200원 선 문을 닫았고요. 최근 하루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100원대에서 일단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오늘 15,700원대 잠시 갔었다가요. 다시 한번 하락을 좀 가져간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2%대 하락을 가져가면서 15,200원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우리 영심님이 또 남겨주신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이 종목 최근에 좀 잘 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또 모습을 기록을 했네요. HLB 생명은 시청자분께서 15,500원대 들어가신 모양이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제 생각에 15,500원이니까 저라면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약간 올라와서 아마 15,800원 그쪽까지나 15,500원 다시 찍어줄 거예요, 살짝. 그때 그냥 가감하게 시장 청산을 일단 하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도 그럴 것이 뭐 그러냐면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올라왔죠, 그렇죠? 그래서 올라오면서 여기서 맞고 떨어졌고 두 번째 눌림 조정을 줬었죠. 이때가 15,800원 시청자님 매수한 가격. 근데 이제 여기서 두 번째 돌파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돌파했으면 지금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차트를 봤을 땐 이렇게 되겠죠. 돌파하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제 돌파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밑으로 거꾸로 뒤집어진 상황이죠.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요게
예, 요렇게 네. 일단 요 부분을 확대한다면 좀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요렇게 일단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차후에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물릴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약간 손해 보고 그냥 내일 즉시 청산해도 되고 아니면 15,500원 근처 오면 약간 수익 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몇 프로 정도. 그때는 그냥 정리하는 게 낫겠다. 왜냐? 약간 수익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18,100원 돌파 못하면 어디까지 가냐면 10,000원대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11,000원대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거예요. 이 종목을 포기 못하겠다면 저라면 그냥 지금 입절하시고 입절이나 그냥 약간 손해보면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일 당장이라도. 그래서 이 종목을 그래도 여기 뭐 줄기세포라든가 이런 뭐 이런 테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000원이나 12,000원대부터 사도 된다는 거죠. 만약에 안 내려오면 내려올 때까지 그냥 장기적으로 걸어 놓으십시오. 한 번은 내려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은 역시나 이제 그 뭐 줄기 관련 세포 이런 거로 가다 보니까 시청자들 잘 아실 거예요. 무슨 뜻을 하는지 알죠. 그러니까 네. 차트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 종목 좀 무섭게 갔다가 무섭게 빠지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제약 종목주는 지금 이제 별로 추천은 잘 안 드리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지금도 이 차트를 보면 제가 아까 전에 어떤 종목으로 제가 몇백 프로 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 종목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 종목 보시면 빨간 선하고 파란 선 넘어갔죠. 넘어간 초입이면 여기서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서 잡았다 하더라도 좋아요. 잘하셨는데 그러면 올라가서 계속 빨간 봉 상태면 유지를 해도 되지만 지금 파란 봉이 지금 한 세너 개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한번 급등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왜 장기적으로 추천을 못 드리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통 제약회사가 그러니까 제약회사 자체도 그러니까 이걸 제약회사를 투자하는 시청자님도 마찬가지지만 제약회사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한 방밖에 없거든요. 지금 보시면 제약회사 보시면 보통 5년에서 3년, 5년에서 10년 아니면 뭐 계속해서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상승해서 이제 뭐 이렇게 그렇죠. 큰 이제 제약 회사가 네네네.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영업적인 이익면. 근데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제약 회사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시청자님도 이걸 잘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차피 차트를 보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 차트에서 정확한 타이밍이 나온다는 겁니다. 둘째는 이렇게 돌파할 때만 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은 맞고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팔았다가 최소한 빨간 봉으로 변한 다음에 그때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만약에 10,000원대까지 안 온다면.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정리해 놓은 게 좋겠다. 이 종목이 만약에 저는 20,000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빠지고 있고 만약에 18,000원 돌파 못하면 내 종목에서 손상을 줄 수 있으니까 저는 일단 우선적으로는 수익보다는 시청자님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지금 저는 정리 쪽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HLB 생명과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내일이라도 정리를 할 수 있으면은 일단은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확인해 주시면서 15,500원 근처 왔을 때 일단은 정리를 하셔라라고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18,100원대 돌파를 하지 못할 시에는 10,000원대, 11,000원대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를 하는 게 맞아 보인다라고 확인을 해주셨으니까 참고를 좀 하셔서 대응 전략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희 HLB 생명과학까지 확인해 보셨고요. 많은 분들 톡방에서 계속해서 상담 내용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저희 하나씩 차례대로 보고 있고요. 여러분도 고민 있으시다면 이쪽 QR코드 읽고 들어오셔서 종목 고민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펄어비스 게임주 올라와 있네요. 매수가 62,900원이고요. 비중은 5% 담고 계십니다. 이 종목 오늘 또 마감 상황 보도록 할게요. 네, 펄어비스는 2.37% 오늘 또 하락을 가져간 상황이네요. 61,900원 선 문을 닫았고요. 오늘 하루 흐름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63,400원대에서 바로 하락 가져가면서 61,800원 선까지도 갔었고요. 이내에 좀 하락폭을 유지를 해주면서 오늘 61,900원대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 움직임까지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네, 펄어비스 최근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아직 나와 있지가 않아서 네, 그냥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 62,900원대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뭐 이제 조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른 나라로 또 진출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게임 테마가 다 무너졌어요. 일단 이 맞아요. 종목뿐만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대표적인 게임즈도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일단 무너진 거고 이 종목이 특별히 나빠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사실상. 그래서 일단 코스피가 하락하면서 시총이 높은 종목일수록 일단 게임즈도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종목도 게임즈 치고는 지금 이제 거의 4조 원대에 되는 상황인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펄어비스가 한참 때만 하더라도 2021년 12월 달만 해도 거의 10조 가까이 됐었거든요. 반토막이 난 거죠. 네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상황이 이제 적정 가격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한 번에 일단 모아가지 않고 이제 천천히 일단 모아간다면 분명히 수익은 날 거예요. 다만 올라가더라도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빨간 선하고 파란 선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얘가 한번 올라올 때 무조건 저항을 줘요. 이렇게 보시면 깨졌다가 올라갈 때 여기 저항 주고 맞고 떨어진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9만 원대가 이제 계속 좀 매수 가격을 타임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안타깝게도 돌파 못하고 무너지면서 이때부터 강력하게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상황 같은 경우 시청자님은 6만 2천 원대로 가면 상당히 매매를 잘 하시는 분이고 닉네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선 내가 만약에 20종목을 가져간다 그러면 저는 비중 5%가 딱 맞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4만 8천 원이나 4만 원까지 간다면 그때는 저는 비중 5%더 담으라고 할 것 같아요. 어쨌든 한 번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다. 왜냐하면 일단 여기 보시면 패턴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1, 2, 3, 4파가 없어요. 지금 이제 4파가 없죠. 그래서 일단 현재 상황은 떨어지면서 이렇게 내려왔고 한 번쯤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아마도 여기 빨간 선과 파란 선 근처 그리고 적어도 9만 원대나 10만 원대 한번 올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온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비중을 똑같이 잘 보세요. 현재 6만 2천 원대니까 우선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한 번에 못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8만 원대나 10만 원대 와서 저항 주면 가감하게 정리해 줍니다. 예. 아니면 50%라도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그대로 50% 정리한 상태에서 계속 돌파하면 가져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자 올라가다가 이제 조정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6만 원대 안 오고 6만 5천 원대, 7만 원대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럼 일단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올라갈 때도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이시죠? 이 차트를 보이시죠? 이렇게 M자 패턴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그럼 W 패턴, M 패턴의 반대는 W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W 패턴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렇다 보니까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게 정석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V자 반등, 엄청 시장이 좋아하고 이렇게 가버린다 할 말 없습니다. 다만 지금 상태는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장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따 올라갈 때도 한번 저항 준다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님 그래서 최소한 올라가서 저항 맞으면 저항은 지금 현재 정확히는 일단 9만 원대로 보이지만 8만 원대부터 10만 원대 사이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시청자님 매수 가격이 좋아갖고. 그래서 일단 지금은 8만 원대에서 9만 원대가 일단 제일 저항 잘 받을 자리는 보시면 되고 완벽히 저항을 정확히 얘기하면 9만 원이 딱 맞아요. 근데 조금 덜 올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으니까 8만 원대에서 10만 원대 사이에 저항을 준다면 그때 가감하게 50% 정도는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 장기적인 전망은 10만 원 안착하면 뭐 좀 시간이 걸렸을지 한번 13만 원까지는 한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고점 14만 원인 걸 감안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14만 원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꼭 전고점까지 가야 된다면 이때는 뭔가 게임 산업이 뭐 엄청나게 육성이 잘 되거나 아니면 뭐 이 회사가 특출난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여기까지 14만 원까지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거의 여기서 반토막 이상 났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시청자 생각해보세요. 물린 사람 여기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제가 컨트롤 못하는 사람은 꼭 여기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거기까지 오려면 어떻게 보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13만 원대까지만 보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까지 보려고 하다가 갑자기 빠르게 이렇게 두 방 딱딱 떨어지면은 이제 그때부터 자기가 원래 자기 수익인데 수익이 줄어드니까 그 수익을 이제 좀 손해 본 걸로 생각하고 계속 버티다가 잘못된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여기 보시면 원고 보시면 일단 이렇게 보시면 원고점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보통 투고점이나 쓰리고점 만들고 있는데 최소한 요 고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투고점이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점이 2번 정도 잡혔으니까 이번에 3 고점이 한 번 올 거라는 생각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시청자님 매수 가격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정확히는 일단 한 가격만 얘기한다면 9만 원 근처에서는
무조건 비중 50% 정도 줄이고 아니면 올청산해도 좋다. 그리고 한번 눌림 뜰 때 다시 좀 더 싸게 사볼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펄어비스까지도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8만 원대, 9만 원대 저항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9만 원대 왔을 때 일단 비중 50% 절반은 좀 줄여가고 일단은 나머지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봐도 좋을 텐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그래도 13만 원대까지는 올 가능성 있다라고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펄어비스 역시나 좀 잘 참고를 하셔서 대응 전략 챙겨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로 다음 종목 쭉쭉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매수가가 13만 8,500원에 진입을 하셨고 비중은 7% 담고 계시네요. 이 종목도 오늘 마감 상황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은 오늘 3.45%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13만 5천 원 선 마무리가 됐고요. 하루 움직임 바로 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 13만 500원대에서 오늘 우상향하면서 14만 5,500원 선 가기도 했었고요. 일단은 3%대 상승으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최근 움직임까지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13만 5천 원대에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나타냈었네요. 밀려나면서 12만 원대까지도 가는 모습이었고요. 이내 다시 회복세 기록을 해주면서 13만 8,500원 선 우리 시청자분 진입하는 근처까지 다시 한번 올라와 주기도 했었습니다. 이내 횡보를 하면서 일단은 13만 5천 원대 오늘 마무리가 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일단은 반등이 나와주면서 13만 5천 원대로 올라간 모습입니다. 네, 이 종목도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시청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포스코 케미칼 이제 뭐 그냥 다 알만한 회사라서 크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뭐 2차 전지라든가 뭐 뉴딜 이런 쪽으로 일단 묶여 있는 종목인데 우선 단순히 일단 여기 판만 보면 시가총액 10조 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영업이익을 보면 현재 보시면 1,000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제 고평가돼 있는 겁니다. 이제 고평가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차트가 그래도 양호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지금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가져갈 종목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 이걸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저는 장기적으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10만 원까지 또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 가격은 장기로 간다면 10% 정도를 넘기지 말고 그 10% 비중 선에서 내려가면은 비중 담고 올라가면 비중 줄이고 내려가면 비중 담고 올라가면 비중 담고 이거를 일단 계속해서 한다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단계에서 이제 시청자님이 이제 만약 이 종목을 수익 낸다고 한다면 적어도 14만 원 돌파가 돼야 돼요.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만 원은 어떤 가격인가? 네, 14만 원 보이시죠? 이렇게 자 보도록 할게요. 네, 14만 원은 지난 과거에도 보시면 조정 줬다가 올라가는 가격이 14만 원이고 14만 원 돌파되면 17만 원까지 올라가거든요. 이렇게요. 근데 이제 만약에 18만 원 돌파 못하면 17만 원부터 계속 내려가는 종목이 이 종목이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여기서 시청자님은 4월 8일부터 이제 계속 쭉 보면 왜 못 올라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답은 과거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때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때에도 물려있던 분이 계속해서 저항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청자님이 여기서 잡았으니까 돌파하고 싶은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보시면 여기를 일단 돌파하려고 한다면 여기 있는 매물대를 다 털어내야 되거든요. 그 가장 두터운 매물대가 언제냐면 14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14만 원대를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구간을 가는데 지금은 시청자님이 잡은 가격이 13만 8천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14만 원 맞고 저항 주면 그냥 가감하게 비중 7%다 그럼 30%라도 줄이십시오. 30%. 만약 100종목 들고 있다. 100계약 들고 있다 그러면 30 계약이라도 줄이십시오. 그런 다음에 다시 떨어지면 12만 원대 그리고 10만 원대 비중 다시 담아주고 돌파되면 그냥 길게 가져가세요. 이미 어느 정도 일단 수익을 줄여놨으니까 그렇게 마인드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만약에 이제 14만 원 돌파된다면 저항 때는 당연히 여기 보시면 여기가 되겠죠. 17만 원 그리고 18만 원대.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깔끔하게 또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17만 원부터 일단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시청자님 단가가 낮은 가격 아니다. 이거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한 번 더 떨어진다면 아무래도 일단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일단 보시면 차트적으로 보시면 이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보시면 나쁘다고 할 수도 있고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종목 볼게요. 떨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올라왔죠? 떨어지면서 여기서 그 10만 2천을 깨지 않고 그냥 올라왔어야지 힘이 강력한데 한 번 더 떨어진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보통 시청자님이 좋아하는 뭐 쌍바닥이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지금 깨진 거예요. 근데 이게
세력이 의도적으로 깼다고 보여져요. 지금 봤을 때. 왜냐하면 깬 다음에 여기서 턴어라운드 되면서 한 번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휩쓸하면 휩쏘고 여기서 다시 시청자님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타이밍을 놓쳤다고 보여줘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요런 타이밍을 노려준다면 네 충분히 일단 시청자들 이 종목을 컨트롤하면서 가져갈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가져가는 거 좋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아마도 14만 원 넘는 게 중요할 것 보인다. 만약 14만 원 넘지 못하면 12만 원까지 조정이 올 수 있고 12만 원 무너지면 10만 원까지 올 수 있으니까 10만 원대에는 무조건 비중을 조금 더 추가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자, 위쪽으로는 17만 원대, 18만 원대가 일단 저항이 될 수 있으니까 올라가면서 비중을 축소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포스코 케미칼까지 저희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방송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바로바로 진행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일단은 이쪽 QR코드 읽고 톡방에 방송 중에 입장을 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방송이 끝나면 바로 비밀번호 걸어놓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오실 수가 없고요. 다음 방송 때나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내일 6월째 또 둘째 거래일 이 거래 전문가님과 또 바로 호흡을 맞춰 나가셔라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리도록 할게요. 네, 계속해서 바로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심택 올라와 있습니다. 심택은 577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15% 담고 계십니다. 이 종목도 오늘 마무리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심택은 오늘 좀 하락을 가져갔네요. 7.06% 밀려난 모습이고요. 47,400원 선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루 움직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만 1,000원대에서 오늘 쭉쭉 밀려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하향을 했고요. 오늘 이제 47,250원까지도 가는 모습을 보였다가 일단 7%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47,400원 선 종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5만 원에 들어가신 상황인데 일단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오늘 조금 많은 하락폭을 좀 가져갔네요. 네, 심택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시청자님, 이 종목 추가하지 마세요. 벌써 제가 그때 비중 15%라고 하니까 오늘 좀 더 담으신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오늘이나 어제. 만약에 그렇다면 채팅방에다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 종목 추가하지 말 것. 자,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이 종목은 위저에서 세 번째 보시면 일단 정확히 일단 3 패턴이 나왔는데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한 번 올라갔죠, 내려갔죠, 네. 올라갔죠, 내려갔죠. 중요한 건 여기서 일단 이렇게 세 번의 봉점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이 마지막 세 번째 고점이 여기서 와 있어야 돼요. 59,000원 찍어줬어야 되거든요. 59,000원 찍어주면은 상당히 얘가 내려올 때도 천천히 내려오면서 힘이 있게 잘 안 내려온다는 뜻이죠. 이렇게 내려올 텐데 지금 같은 상황은 이건 거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약간 고점의 사이클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지금 수급을 잠깐 봤더니 지금 여기 이렇게 고점에서 지금 보시면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계약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렇죠? 시청자님. 이 심택이라는 종목은 제가 봐도 사실 손색이 없는 종목이에요.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 그러나 지금은 개인이 100만 계약을 매수를 했다는 건 제가 시청자님한테 쉽게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이 사는 날 절대 사지 말라고. 그럼 개인이 샀다는 건 뭐냐? 개인들이 저에게 물량을 던져주세요. 제가 잠시 물려 있을게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청자님. 그것도 이렇게 높은 지역에서.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지금 이 종목은 충분히 나중에도 빠져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저는 내일이라도 조금 손해보고라도 비중 최소한 50% 줄이세요. 일단. 그리고 만약에 온다면 5만 1,000원까지는 5만 1,000원에 2,000원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그때는 차라리 눈 딱 감고 그냥 올청산 해버리십시오. 만약에 더 돌파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올청산이 힘들면 적어도 5만 1,000원, 5만 2,000원 오면 50%는 무조건 던지십시오. 50%에서 70%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땐 누군가 시장을 견인해 주려면 누군가 계속 매수를 해줘야 되고 누군가 또 빠져나가려면 판매를 해줘야 돼, 팔아줘야 되는 건데 결국 시장에서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쌍끌이 매도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더라도 언제 사라고 했죠? 5월 26일 같은 날 사라고 했죠. 그렇죠? 5월 26일 볼까요? 예. 예. 여기 보시면 5월 26일을 보면 네, 조금 이때 보면 5월 26일이 언제죠? 이때 종가가 현재 그 얼마죠? 51,20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보시면 52,500원까지 올랐죠. 다음은 얼마라도 올라간다는 거지.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위쪽에서 한마디로 치고받고 하면서 지금 현재 두 방의 매수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급 상황에서 딱 걸려든 게 뭐냐면 고점에서 지금보다 많이
개인들이 들어온 적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만약에 없다면 여기 고점이 단기적인 고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시청자님은 무조건 내일이든 비중 50% 줄이고 조금 손해보고 줄여도 좋고 아니면 좀 안 되겠으면 5만 1,000원이나 5만 2천 원 오면 그때는 가감하게 50%에서 70% 정도 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만약에 이게 무너지게 되면 제가 봤을 땐 4만 원이나 3만 9천 원까지는 낙하할 수 있다. 예. 자, 일단 충분히 이 종목 좋은 종목인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지금은 일단 피해가는 구간으로 보여진다. 예. 피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심태까지 한번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시간이 얼마 없어서 바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들어가셨고요. 매수가가 77,000원에 입장을 하셨고 비중은 2.5% 담고 계십니다. 이 종목도 한번 마감 상황 보도록 할게요. 네, 카카오 게임즈 0.80% 하락을 가져갔고요. 오늘 62,000원 선에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움직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대한전선이 나오고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로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카카오 게임즈 77,000원대 입장을 하셨는데 최근 움직임 나와 있네요. 5만 원대에서 일단 5만 원대, 5만 4천 원 선에서 다시 한번 좀 상승을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6만 2천 원 선까지도 올라와 준 모습인데 일단 오늘 음봉으로 마감이 된 모습이네요. 파란불 켜내면서 6만 2천 원 선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가 이제 이 종목도 사실 그 카카오 게임즈도 거의 90%까지 한번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나와요. 이게 왜 그런지 나중에 노라톡방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점이 2번 정도 잡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고점을 만들려고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일단 지금 세 번째 고점이 잡힌다면 저로서는 일단 현재 상황에선 아무래도 일단 10만 원대나 9만 원대를 추정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9만 원대, 10만 원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금 뭐랄까 한 번에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왜 그때는 10만 원까지 간다고 얘기했고 11만 원까지 간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왜 못 간다고 얘기했는지 노란톡방에서 설명드릴 거고 네. 지금 상황에서 시청자님께서는 7만 7천 원이라고 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가 조심해야 되냐면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가면서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7만 5천 원대 그리고 8만 원대 저항대가 잡힐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자 지금 시청자님은 내일도 저항이 먹을 수 있는 자리인데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일단 그래서 내일 저항은 무조건 돌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어제 오늘 보시면 여기가 2021년 10월 달이거든요. 10월 5일 달 그리고 1월 26일 저점을 보시면 여기서 반등 나왔다가 눌림 줬다가 반등 나오는 자리가 보통 보시면 6만 3천 원, 4천 원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시청자님 매수 가격 가기 전에 한번 저항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저항을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만약에 운이 없어서 여기서 좀 저항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급적이면 저항 주면 시청자님은 7만 7천 원이니까 우선은 탈출하고 싶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선 차라리 비중 2.5%밖에 안 되니까 이 종목은 차라리 좀 더 5만 5천 원이나 6만 원 근처에서 차라리 비중을 담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청자님 가격까지 간다 하더라도 한 번에 갈 수도 없고 수익 내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은 비중을 좀 더 담아봐라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 6만 3천 원대가 저항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6만 3천 원보다 싸게 살려고 일단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그리고 6만 3천 원에서 저항 줄 수 있는 두 번째 요인은 이렇게 보이실까요, 시청자님? 여기 보시면 일단 11월 17일과 그러니까 4월 5일의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면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대각선 추세에서 보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급등하지 않고 크게 이슈가 없다면 아마도 저항을 한번 줄 수 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 6월달에 뭔가 신상 그 게임이 하나 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착시 효과를 일단 보면서 한번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일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일단 지금은 제가 볼 땐 미리 좀 선점을 해주는 게 좀 어떨까 그렇게 일단 생각이 됩니다. 지금 비중이 일단 작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를 하는 쪽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차라리 2주 전에 이 종목을 주셨다면 차라리 제가 벌써 5만 5천 원대 그냥 매수 추가를 하세요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2주 전부터 지금은 매수를
해야 될 시기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금은 사야 될 때라고. 근데 그때 사셨으면 아마 저가에서 일단 잡아주셨다면 어느 정도 10% 정도 때는 수익 나왔을 텐데 이 종목도 지금은 이제 미리 상담을 주셨다면 좀 수익 났을 텐데 조금 안타깝지만 지금은 그런 상태입니다. 자, 올라가면서 7만 원대 그리고 8만 원대 저항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저항 시는 한 번쯤 비중 줄여주고 그리고 차후에는 길게 가져간다면 10만 원까지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까지 살펴보셨고요. 저희 한 종목만 짧게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빅텍입니다. 매수가 7,100원이고요. 비중 2%네요. 일단은 오늘 마감 상황 보도록 하시죠. 네, 빅텍은 0.14%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7,02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비중은 많지 않으신데 한번 바로 짧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당장 걱정할 필요 없다. 일단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건 뭐냐면 혹시 삼각수렴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시청자님?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고 얘는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이제 6,500원대 여기서 요 추세선입니다. 요 아래쪽 추세선만 깨지지 않는다면 결국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차라리 지금도 비중 2%밖에 안 되니까 6,500원에 가까워지면 매수하시고 7,500원 돌파되면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만약 8,000원까지 올라간다면 그때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종목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아래쪽에서 위로 올려놓은 추세선 그리고 6,200원 깨지는 거 요거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오면 좀 담아주시고 위로 올라가서 저항 주면 좀 줄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는 8,000원 돌파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8,000원 돌파된다면 10,000원까지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네, 하겠습니다. 네, 빅텍까지 저희 빠르게 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전문가님은 여기서 바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저희 유로스타 전문가님과 지금까지 함께 해봤고요. 같이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쪽 QR코드 읽고 톡방에 지금 입장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톡방 방송 끝나면 바로 비밀번호가 걸어놓기 때문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저희 전문가님 5월달 수익률이 무려 280% 넘게 올리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 톡방 분위기 굉장히 좋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는 방법 전문가님 통해서 얻어가시면서 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시고 수익률까지 더불어서 챙겨가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2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릴게요. 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